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야당 간의 제대로 된 경쟁입니까? 자, 곡성 군수, 전남 곡성,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즘 그 지역 소문을 들어보니 야, 초박빙성부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특별하게 한 분 모셨는데요. 조국 혁신당 곡성 군수 후보입니다. 박웅두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당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를 치다가도 감정이 격해지면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녹여나듯이 지금의 이 경쟁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단어를 보면 좀 걱정이 된다. 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상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호남의 국힘이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듣는 쪽에서 특히 야권의 좀 단일 대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호남에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또 그렇게 일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오랜 그 민주당의 집권 과정에서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지역이 좀 더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현장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곧 지역 발전이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민주당과의 그 호남을 두고 경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를 더 혁신시켜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우리 한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이 되겠다, 탄핵의 앞장을 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방선거 생기자마자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신장식 의원 그리고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그 지역에 가서 월세방 얻어놓고 선거운동을 한다. 야, 정치가 더 중요하다. 선거가 그러면 중요하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이번 이제 선거 참여 자체를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선거를 더 빠른 탄핵을 위한 그런 기초를 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자적 힘만 가지고는 정권을 탄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 조국혁신당의 절대적인 그 힘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걸 더 강화하는 방식이 조국혁신당의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았을 때 민주당과 함께 그 정권 탄핵에 대한 윤석열 정부 탄핵에 대한 힘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의 경쟁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그런 힘을 비축하는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하셨고 과거에 이제 민노당으로부터 이제 전남도지사 후보로 또 출마도 하셨고 한 5번 정도 지금 선거 나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진보정당, 소수정당으로서 실제로 이제 투표율이 뭐 10% 전후 정도였다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호남 바람 또는 호남에서 제대로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실제로 당선 가능성까지 조국혁신당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빛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저희 곡성에서 아무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정도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크다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치의 혁신, 변화에 좀 모멘텀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호남에서 40% 지지율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곡성에서 한 40% 지지율이 호남에서 평균 지지율이 45%였고 우리 곡성에서 한 39.8% 정도. 그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호남부터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는 계획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더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확장된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민심들 그리고 또 조국 대표라든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아 정말 이제는 그 가능성으로 머물렀던 걸 이번에 현실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들도 이제 지역 주민들도 갖고 계시고 저희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아예 변화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평가받는 것은 영남의 국힘과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호남에서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무슨 민주정당의 대변자냐, 오히려 호남 기득권을 반영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우리의 이제 일관된 비판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도 물갈이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호남에서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 있던 민주당의 적폐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민심은 어떤가요? 뭐 제가 아무 당의 타당의 그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곡성의 변화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무소속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을 이렇게 영입한 방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들이 달라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제 민주적인 당 운영을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얘기를 해 오셨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현장에 민심들이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정치 행태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그 민심들의 이반들이 크다고 봅니다. 예,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못한 과거 적폐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시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뭐 명확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이런. 네, 저도 뭐 이제 그 제가 농어민 기본소득운동본부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에 동의를 하는데 그와 다르게 이제 호남에서 갖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그 개혁의 바람, 변화의 바람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궐선거 열리면 저 차라리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거나 또는 뭐 본인도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정도 경력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개혁적 성향이 이재명 대표와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던데 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나요? 실은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입당 요청도 있었고 또 저도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노선이 정말 한번 현장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천 지역의 당 운영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수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인 측면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회가 있었으면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도 의사가 있었으나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구조 또는 역학관계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전남 곡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니까 봤는데 인구가 한 26,500명 정도 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보궐선거 왜 열리게 됐습니까? 일단 전직 군수께서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그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한 게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으로 고발되고 그것 때문에 그 군수직을 잃으면서 발생한 선거입니다. 뭐 돈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제 생긴 선거다 이렇게 뭐 간단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출마는 지금 민주당 후보 있고 조국혁신당 후보 있고 또 무소속 후보도 무소속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 4명이 출마 있습니다. 4명이고 실제로는 2강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로 보면 지금 뭐 어떻습니까? 백중세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좀 앞섭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13일간의 기간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맞게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의 이제 야당인데 어떤 정책적 차별성이 있고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차별점 또는 뭔가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께서 내놓고 있는 공약과 제가 갖고 있는 공약의 이 차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를 2년에 한정하고 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년이 되든 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 그리고 곡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대 후보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호남에서 이제 조직 동원력은 뭐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과 박웅두 후보의 좀 바람 또 혁신의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특히 인물과 관련해서 예. 이제 지역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건 지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그런 그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이런 것을 많이 선택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그간에 35년 동안 농사 짓고 또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도 교육단체 활동도 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정도의 노력과 역할이었다면 충분히 군정을 맡겨도 가능하겠다 이런 공감들 해주고 계십니다. 상대 후보께서는 뭐 지난 이제 군의원도 거치고 도의원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그 지역 발전과 관련된 기여도라든가 또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더더욱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군수급은 좀 넘어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나 또 내용 면에서 제가 판단해 보면은 역시 준비된 군수 후보 아니냐 이런 말씀 지역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맡겨만 두면 정말로 네, 잘할 수 있다고. 군수로서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뭐 우리 몸빼바지라고 합니까? 가서 네, 뭐 네. 토란도 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던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 사진이 연출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이냐. 그 제가 보니까 박 후보는 저 사진이 굉장히 어울리는데 조국 네. 대표의 저 사진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얼굴이 농사 짓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는 토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네. 예,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과정들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는 처음으로 아마 몸빼바지를 입으신 것 같고 또 농사일도 대학 때 잠깐 농가를 했던 이후에 실제 농사일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화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꿈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좀 불편하게 질문 드리면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말로 지방선거에 신경 쓰구나라는 자당 지지자들의 평가도 받지만 네. 정말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저기 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정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지역민들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저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의 진전성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방도 얻고 그 달방을 얻고 열심히 아침 목욕탕도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 스스럼 없이 대면하는 과정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고 정말 이 곡성의 변화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원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대학은 전남대 농대를 나오셨죠. 네, 그리고 저는 뭐 농대 졸업하자마자 시골로 농사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과정에 선거도 몇 번 출마하고 국회의원 강기갑의원의 보좌관도 잠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번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도지사만 나온 게 아니고 네, 네. 도지사 2번 도지사 출마했었고요.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정의당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출마했었고 네. 그리고 군수와 도의원 선거도 정의당으로 출마한 바 출마했고 5번 다 떨어지신 거죠. 네, 네. 이번에 이제 6번 도전을 하시는데 네. 자, 농업을 실제로 이제 직업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거고 네. 또 특히 사모님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오히려 본인보다 사모님이
출마했으면 표를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던데 잠깐 그 영상이 유명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웅후보 배우자 나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다 지지자죠. 저는 지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떨어지면 끝이야. 제가 바지가랑이도 자꾸 매달려 보고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회유되고 협박됐는데 결국은 저를 이기고 이 길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성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웅도구를 지켜주십시오. 안 그럼 저한테 팽당합니다. 곡성 발전을 위해서 내 선거다 생각하시고 함께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 전체로 선거운동에 기대해 주실 거라고. 배우자께서는 어떤 활동 하십니까? 지금은 그 마을에서 이제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다문화 여성들 한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운동 하다가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대학 때? 뭐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었고 집사람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예, 농촌 그 농동아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만나게 됐습니다. 자제분도 3명 이다는 말씀 듣고 이것도 이제 선거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인구 소멸의 지역에서 자식 3명 두고 있으니까 인구를 이제 조금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선거가 지금 10월 16일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판세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두 후보의 정책 토론에 대해서 지금 기대들을 하고 계십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그간에 보지 못했던 후보들의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그걸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또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분기점은 10월 10일 날 이제 열릴 TV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0일 이제 TV 토론 어디서 이제 지역 방송에서 지역 방송 어디서 MBC에서 합니까? 뭐 KBS에서 합니까? KBC라고 KBC 광주 방송에서 이제 후보자 토론회 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정치 왜 하시려고 합니까? 결국 정치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제대로 올곧게 서야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돌봄을 모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치가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정부 하에서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선은 이제 각종 지방 교부금이 삭감이 되면서 그간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또 예산이 삭감되고 됨으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 지역 소멸을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지역 균형 발전 예산들이 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소멸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거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올해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으시는데 원인은 정부의 지방 교부금 삭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탄핵에 대한 필요성 절감들을 더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군수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군의 살림살이나 또는 지역 발전이나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이제 슬로건으로 구호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건물을 새로 짓고 도로를 새로 내고 이런 부분을 단체장이 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건물은 그만 짓자. 꼭 필요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 건물 더 잘 활용을 하고
그만큼 예산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분야, 돌봄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 곡성에 살면 참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곡성에 와서 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조국 혁신당 후보로 이렇게 뛰고 있으면 후원금은 잘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선거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주시면 좋은데 뭐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금 낼 만큼 그런 여력도 많지 않고 또 후원금을 냈다 해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이게 세후 반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큰 선거들이 총선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후원이 잘 안 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선거 재정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곡성 이번 선거가 1억 3,800만 원 정도. 1억 3,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거나 조국 대표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자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까 이제 그 몸빼 바지 입고 나와 있던 조국 대표를 생각하면서 박웅두 후보를 돕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 화면으로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박웅두 후원회라고 농협 계좌가 있는데요.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이 후보가 정말로 농촌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꿀 수 있는 책임자라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기면 그러면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자, 준비된 후보 박웅두 곡성군수 출마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곡성군에 이런 선거가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픽스에는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꼭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겠다는 분이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함께 인터뷰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100만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요한 제보나 여러분들이 하실 주장이 있으면 저희들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보와 주장, 제보는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장이 있다면 출연의 공간을 열어놓겠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스픽스 0602@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모두 마치겠는데요.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이라고 같이 좀 해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